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바이블 안성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 성조의 원리,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포함해서요. 삼성 성조의 원리, 왜 특정 한자가, 특정 간체자 글자가 삼성의 성조값을 갖는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초로 공개를 해드리고요. 일성, 이성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같은 논리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 성조의 원리입니다.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발음서부터 배우죠. 한어 병음의 발음서부터 이제 배우시는데 사성 성조의 모양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고 보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레미파솔의 음계상에 이렇게 사성 성조의 모양들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입니다. 삼성. 성조를 영어로는 톤이라고 하죠. 일성, 이성과 같이 삼성 성조의 모양에서 기본적인 4개의 개념값을 도출합니다. 간체자 성조, 삼성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위와 아래, 좌우 상하가 있죠. 먼저 좌우 상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출렁이는 모양이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오목하죠. 유일하게 사성의 성조 모양 중에서 가운데가 오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concave in the middle, 가운데가 오목한 성조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 낮은 곳에서 더 낮아지죠. 더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장 낮은, 낮추는, 낮아진 성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성조의 모양에서 무엇을 도출했습니까? 일성, 이성과 똑같이 4개의 기본 개념값들을 도출했습니다. 좌우 상하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왔다 갔다 출렁이는 모양. 가운데가 오목한 성조, 유일한 성조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낮아진 데서 더 낮추죠. 푹 꺼졌다 다시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낮은, 낮추는, 낮아진 이런 4개의 기본 값들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의 성조값을 가지는 한자 3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립니다. 물 숫자가 있고 그릇 감자가 있고 주인 주자가 있습니다. 물 숫자 쇼에 쇼에 그릇 감자 간 푹 꺼졌다 올라가죠 소리가. 그 다음에 주인 주자 주 푹 꺼졌다 올라갑니다. 물 숫자를 보시면 물이 좌우 상하로 출렁이면서 흘러가죠. 그래서 삼성인 겁니다. 그릇은 가운데가 오목한 모양을 대체로 취하고 있죠. 그래서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면 삼성이 되는 겁니다. 간, 물과 이제 그릇, 가운데가 오목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데, 제가 삼성의 한자를 겸손, 겸손의 성조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가 되셨죠. 그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본인을 지칭하셨습니다. 그 뜻을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굉장히 감동스럽게 나중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참다운 주인이 되시겠죠. 그래서 삼성의 성조값들은 겸손과 온유의 성조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세, 그렇게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삼성의 성조값입니다. 3개의 한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성조의 원리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글자의 의미가 성조의 값을 지배한다. 이것이 성조의 원리입니다. 글자의 의미는 부호적으로 해석을 글자별로 할 겁니다. 자, 앞에서 4가지 성조의 모양에서 기본 개념값들을 도출하셨죠. 삼성의 소리는 음계상 레에서 밑에 도까지 푹 꺼졌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파까지 올라가는 소리죠.
삼성의 소리는 좌우 상하가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또 역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개념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의 모양이 사성의 성조값 중에서 유일하게 가운데가 오목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이제 기본 개념은 낮은 소리입니다. 확 꺼지죠. 예. 스스로 낮추고 도까지 내려가서 스스로 낮추고 낮아진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 3단계로 이제 논리적인 확장을 하죠. 예. 그래서 좌우 상하가 있는, 예.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가운데가 오목한, 스스로 낮아진, 낮춘, 낮은 그런 개념값을 가지고 3단계로 개념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좌우나 상하가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균형과 조화를 얘기합니다. 좌우 상하가 있을 때 항상 균형과 조화를 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고 사력 있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 상하를 얘기할 때는 균형과 조화를 취하는 조심스러운 사력 깊은 안전한 안정적인 이런 개념값들로 이제 유추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자연스럽죠. 예, 트릭이 아닙니다. 암기를 위한 트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의 이 개념은 이제 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이 상하로, 예, 출렁이죠. 예, 출렁이다는 흔들리다는 뜻이고 아주 유연한 움직임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이제 그 물이 부드럽게, 예, 액체처럼 액상이니까 이렇게 흐르죠. 예, 그런 물질들은 대체로 삼성의 성조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뭐 거센 파도도 있지만, 예, 조용하고 느리고 여유있게 흐르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 출렁이는 물, 흔들리는 바람, 예, 유연하죠. 예, 부드럽습니다. 액체, 액상, 이것들은 대체 삼성의 성조값을 갖는 글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부드럽고 조용하고 느리게 여유있게 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오목한, 이 가운데가 오목한 개념은 이런 모양을 가진 이제 사물들이 많이 있죠. 이제 대체로 그릇, 예, 물건을 담는 용기, 어떤 것을 수용하는 도구, 이런 것들이 대체로 가운데가 오목하죠. 큰 그릇, 작은 그릇 똑같습니다. 예,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것들이 담기는, 이것들은 이제 그릇은 담는 것들을 이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예, 어떨 때는 이제 개념적으로 인내하죠. 예, 못 받을 것도 인내하면서 받습니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용하고, 예,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예, 그릇의 속성입니다. 그러려면 마음 자세가 이제 넓고 광대하고 너그러워야 되겠죠. 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릇, 용기, 수용하는 도구,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넓고 광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예, 다 좋은 뜻이죠. 삼성이 이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예,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낮추는, 낮아진, 예, 이런 개념에서는 이제 낮은, 작은, 어린아이, 작죠. 예, 짧은, 예, 어딘가 약한, 적은, 이제 젊다, 뭐 어리다, 예, 많이 가진 게 아니고 적게 가진,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낮은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이, 예, 취한 상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대체로 이런 분들은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예, 대볼 게 짧으니까, 예, 겸손하고 겸허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태도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살아보면 이제 아름답고 선하고 지혜로운 삶이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성조는 이런 개념값, 자기를 낮추고 작아지고 적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순종하는 그것이 이제 아름답고 선하고 지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개념값들을 가진 아름다운 성조가 삼성의 성조입니다. 예, 주인의 성조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성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성조, 주인의 성조, 삼성입니다. 이 삼성의 성조값들 하나, 두 개, 이 세 개의 개념값을 가지는 글자가 있다면 그 글자는 이제 삼성입니다. 법칙은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1,000개 이상의 한자들을 가지고 90% 이상 적용이 되는 것을 검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조의 이 개념값으로 해결이 안 되는 글자들은요, 이 글자 내에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어요. 메인 컴포넌트. 그 글자의 그 주요 구성 요소를 이루는 글자의 그 성조 값을 쫓아가는 경우가 이제 또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대개는 이런 기본 성조 값의 하나, 두 개, 세 개 아니면 그 이상 거기에 해당되면 그 글자는 의미적으로 이런 성조 개념 값을 갖게 된다 그러면 삼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글자 하나하나별로 검증을 저랑 같이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자와 중국어 한자 통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발음만 익히시면 됩니다. 중국어 발음은 이제 영어의 알파벳을 채용했거든요. 그걸 이제 한어 병음이라고 하는데 영어식 발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어 병음의 발음은 따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안 되고 특히 성조는 이 성조의 원리와 함께 어차피 성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은 성조는 외워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조의 원리, 이제 고민해서 이제 알아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국어 공부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이 쉬워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성성조의 원리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